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윌리엄 듀런트, 월터 크라이슬러 등 세계 최대의 거부들의 경험에서 추출한 성공을 위한 추진력을 여러분에게 나폴레옹 힐이 알려드리는 책인데요. 1908년 신출내기 기자 시절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서 보통 사람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을 찾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평생 세계 최대의 거부들과 성공인들의 성공 법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앤드류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마셜 필드, 윌리엄 듀런트, 월터 슬라이슬러 등 세계 최대의 거부들의 경험에 의해서 성공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나폴레옹 힐이 성공했다 그래요. 이 나폴레옹 힐의 독특한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작품이 바로 Think and Grow Rich로 이 책은 출간된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팔려나가고 있고 그는 1960년대에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PMA를 완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한 그는 나폴레옹 힐 재단을 설립하여 1970년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필과 강연 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폴레옹 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여러분 앞에 막대한 유산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충분히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실천이 가능하다. 속임수를 쓰거나 가망 없는 약속 같은 건 절대 해놓지 않았다고 지어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고 그것은 곧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됨과 동시에 과거의 실패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재산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안정을 포함한 12가지의 큰 재산을 획득하게 해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될 앤드류 카네기의 유산 목록을 여러분이 충분한 목을 상속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셀러리맨은 고용주의 충분한 협조와 동의 속에서 높은 보수를 받고 승진할 수 있는 확실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전문가는 자기 직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가는 기존 고객을 영원한 고정 고객으로 만들고 나아가 그들의 협조를 단골이 될 수 있게 고객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상품이나 생명보험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은 기존의 구매자가 새 고객을 끌어오는 자발적인 동업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고용주는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고 그들과의 사적인 친분도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단순히 은행 잔고나 물질적인 것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재산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항상 염두를 두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부라는 말을 언급할 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풍족한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빈자 양쪽을 모두 관찰해 본 결과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만은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12가지 재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추구하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을 사람들은 열망한다. 자신의 부를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또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열망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건 역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수정할 것을 권하고 싶다.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역경, 실패, 좌절, 판단과 시행착오, 과거의 오류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재산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이미 꺼진 희망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무한한 우주의 지혜를 끌어다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평범한 사람에게 권력, 명성, 재산을 지닌 인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해준다. 너무 일찍 늙어버린 사람에게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 청춘의 정신이 되살아나게끔 해준다.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하여 감정과 생각의 힘을 온전히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손실을 메워주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기회를 갖게 해준다. 백과사전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는 이 책에서 많은 사실과 원리를 설명할 텐데 그 중에는 여러분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마스터키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의심과 공포와 빈곤과 질병의 환경에서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우리의 또 다른 자신은 부, 건강, 사랑, 우정, 개인적인 성공, 창조적인 비전, 타인에 대한 봉사라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범위에 생각하며 이러한 은총을 향해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12가지 재산의 가치를 깨닫고 접근해가는 사람 즉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인생의 성공에 꼭 필요한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잔치로 뛰어난 성능과 지칠 줄 모르는 내구성을 갖춘 송수신 겸용의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이 책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격이 우세하면 여러분의 수신계는 적극적이고 매우 낙천적인 액션센터 즉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메시지를 기록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 즉 성공, 건강, 사랑, 희망, 믿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먼저 부자가 되는 일이 우리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도록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 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영구적인 불안, 물질과는 다른 많은 가치로 완성되며 이러한 무형의 가치가 배제된 금전 소유는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내가 불안한 표현을 할 때에는 완전하고 충만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삶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조건을 나는 인생의 12가지 재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재산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다. 인생의 12가지 재산,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인생 자세이다. 나는 부는 본질을 어디에 두든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가짐이란 사람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조물주가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그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특권을 부여한 것 외에 다른 컨트롤 능력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마음가짐은 전자석과 같아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목표와 의도의 결실을 끌어당긴다. 예컨대 공포, 불안과 의심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끌어당긴다. 긍정적인 자세, PMA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저자의 평생에 걸친 완성한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다. 물질적인 재산이든 무형의 재산이든 모든 부에 철부할 된다. 그것은 진실한 의정과 미래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절제라는 재산, 즉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느 선에서 제한함으로써 마음이 바라던 결과를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영원한 실패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명상이라는 재산은 무한한 우주의 지혜를 원하는 대로 끌어올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한다. 두 번째는 건강이다. 건강은 건강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의식은 건전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키며 적당히 균형 잡힌 신체 활동에 주력하는 생활을 할 때 유지된다. 세 번째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이다. 타인과의 조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진실한 자아에 순응하는 자는 합당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공포는 불행의 전조이므로 그런 생각이 덮칠 때마다 제어할 줄 알아야 완벽한 의미의 부자라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7가지 공포는 다음과 같다. 가난에 대한 공포, 비난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에 대한 공포,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노쇠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그리고 5번째는 성공에 대한 희망이다.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희망에서 생겨난다. 다시 말해 장차 꼭 되고 싶은 인물이 되리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목표를 꼭 달성하리라는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재산이다. 6번째는 신념의 힘이다. 신념은 사람의 정신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만들어준다. 저자는 세상을 섭리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으며 그것은 신, 영, 조물주 또는 우주의 무한한 지혜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저자의 평생 연구한 자신의 성공 철학을 현실에 적용해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화제의 책 등에서 밝힌 바 있다. 신념은 소위 기적이라는 것, 즉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의 근원이다. 7번째는 베푸는 마음이다. 나눔이라는 신성한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통로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나눌 때에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이다. 베풀지 않은 재산은 그것이 물질적이든 무형의 것이든 병든 가지의 장미처럼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게으름과 불사용은 부패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의 제1법칙이기 때문이다. 8번째는 자선 행동이다. 남을 도울 일을 찾고 열심히 자선 행동에 매달리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선 행동은 인간의 욕구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고도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9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씨다. 한층 더 고등한 문화의 특성에 속하는 관용은 언제나 무슨 일에서든 마음을 열어둔 사람에 의해서 표현된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의 더욱 큰 재산을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번째는 자제심이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영혼의 지휘관일 수 있다. 11번째는 이해심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면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같은 줄기에서 진화했으며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12번째는 경제적인 보장이다. 경제적인 보장은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유형인 항목으로 물론 가장 덜 중요해서 마지막에 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보장이란 돈을 쥐고 있다는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봉사정신에 의해서 완성된다. 돈을 쓰던 쓰지 않든 인간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백만장자 사업가는 막대한 금전적 재산을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적절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저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이득을 내다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나를 따라 나의 철학을 사용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기 나는 확실한다. 또한 나는 부의 안내자로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이 얻을 이득과 똑같은 비율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영원불변의 보상 법칙이 있다. 내 성공 철학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즉시 나에게 보상이 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적당한 보상 없이 행해지는 유용한 봉사는 없다는 게 우주의 위대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실행하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되리라. 나는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두 팔을 빚는 힘껏 뻗어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보아왔다. 한 손은 정상에 도달한 사람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기 위해 위로 뻗어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아직도 밑에서 기어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미는 손이다.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역시 두 팔을 잇는 힘껏 뻗어 하나는 도움을 주고 또 다른 하나는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바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영구적인 성공에 도달하거나 영구적인 부를 획득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이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됐던 책입니다. 책 구석구석 어느 구절 하나 귀하지 않은 구석이 없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목표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책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